3주차 상업공간 첫 번째 시간에는 일부에서는 시공간에 대한 구성 요소와 어 이론에 대해서 설계에 필요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2 부, 3 부, 4부 각 시간별로 나머지 세 파트에서는 시공 공간을 중점으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부 파트와 3부 파트는 학생들이 진행했던 사례 발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기획 설계되어서 시공까지 완료된 프로젝트를 간략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음 민들레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한 팀입니다. 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타깃, 니즈 등이 중점적으로 앞부분에 설명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는 사이트 분석, 컨셉 조닝, 플로어 플랜, 매스 스터디, 사례 조사까지 한꺼번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 이제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은퇴를 하고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들이 인제 경제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네요. 음. 그래서 인제 주 타겟층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인 55 세에서 65세 이상의 인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타겟층의 인제 주 문제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전체 그 인구에서 실제로 출산이 그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인제 한꺼번에 인제 퇴직을 하고 나서 뭔가 이 세대들은 자녀를 부양하는 걸로 뭔가 노후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이 세대는 인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뭔가 양육하고 돌보느라고 자기 자신들의 그 노후를 좀 더 그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인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인제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로는 사회적인 관계에 오는 그 뭔가 외로움, 좌절감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내용이고요. 소비에서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식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정의했죠. 문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겟층이고, 그들이 필요한 공간은 심리적인 문제는 좀 더 신체 활동을 하는 야외 공간에서 심리적인 우울감,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제 요구들이 있고, 경제적인 부담은 식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가격 면에서는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 공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은 공간이라고 하면 인제 좀 더 잘 차려진 카페, 레스토랑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높지 않은 가격에 뭔가 경제적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 카페를 제안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좀 더 서울 인제 시내보다는 수도권에 인제 은퇴자들이 조금 더
은퇴자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사이트로 정했네요. 그리고 인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공간을 찾아봤고요. 디자인 컨셉은 음 민들레라고 정했어요. 민들레는 바람에 따라서 그 불씨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면 그곳에 또 정착을 해서 여러 인제 또 그 하나의 씨앗에서 여러 또 새로운 생명체를 또 품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셉이 민들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들레의 한 주기에 뭔가 어 씨를 씨가 인제 땅에 정착을 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다시 바람을 타고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는 이 한 주기가 반복이 되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공간에 적용해 보려고 컨셉으로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인제 컨셉을 개화 단계, 개화를 준비하는 노력 단계, 인제 결실 맺는 곳, 또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자유, 이렇게 해서 모티브는 새싹, 잎, 꽃, 불씨로 해서 컬러와 형태의 특징적인 것을 공간 안에 적용을 했어요. 아까 요구되는 공간도 뭔가 심리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텃밭이 있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요리나 판매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뭔가 그 타겟층의 문제를 직시를 해서 분석을 해 보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그들의 니즈를 찾아보고, 그것이 공간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컨셉과 함께 그것이 공간의 형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공간적 적용은 어디에 되는지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주 공간 구성은 음 판매 공간하고 식사 공간도 있고요. 홀에서 인제 식사 공간이 이루어지는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텃밭에서 가져와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제 텃밭과 내부 공간이 이제 그 관찰하는 공간도 되고, 그런 이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약간 치유와 위로와 힐링이 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제 큰 공간은 아니지만 주방, 그리고 서비스 공간으로 화장실이 있고, 스텝 오피스로 직원들이 뭐 유니폼을 입거나 준비하는 공간이 작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공 적은 인제 자릿수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최종 평면에서는 좌석 수가 쪼금 더 많이 확보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공간 외에 판매하는 공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서 판매하는 공간은 실제 인제 우리 어 농 그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과 관련된 것이 1차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시대에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것을 다시 가공해서 생산하는 6차 산업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인제 그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간략한 컨셉 스케치입니다. 좀 더 상세히 표현이 되면 더 좋겠죠. 음 그리고 이제 사례 조사로 인제 실제로 이런 그 식물 또는 인제 그 식자재를 텃밭에서 길러서 어 식사 공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실제 사례를 조사한 예입니다. 더 스카이팜이라고 해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그 음식점이죠. 그리고 인제 주방의 배치, 또 식사하는 공간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의 어떤 이제 사무 공간은 그곳이 그 벼와 관련된 쌀을 생산 가공하는 뭔가 인제 그 회사였는데, 실제 그 회사의 본사 건물에는 내부에서 벼를 음 모심기부터 실제 자라서 추수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공간도 막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서 반드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부에서만 뭔가를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제 탈피할 수 있는 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사례 일단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팀으로 발표한 예입니다. 음 지금은 쪼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할 시즌에는 여행이 큰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슈나 키워드였죠. 그래도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목차상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여행, 사람들이 평상시에 본인이 일에 집중을 하다가 자기 휴가 기간이나 쉬는 때 여행하기를 꿈꾸잖아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어 일상의 직장인이라면 꿈꿀 수 있는 때였죠. 그리고 인제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에 점점 증가하고 있던 추세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진행 배경으로 설정을 했네요. 그래서 타겟층은 외국인 관광객들이고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래서 인제 이 주 타겟층이 외국인 관광객이었기 때문에 사이트도 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들로 정했죠. 그래서 인제 그 건물 전체에 적용된 컨셉은 한류였죠. 그래서 한류에 K-뷰티, K-한식, K-드라마, K-팝까지. 그러면 K-뷰티는 뭘 하는 공간일까요? 뭐 뷰티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곳. 푸드는 아는 것처럼 뭔가 한식 종류. K-드라마는 드라마에 뭔가 그 유명한 드라마를 공간 안에 적용해 보는 것이겠죠. 각 그 룸별로 그 공간에 그 테마를 다르게 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K-팝은 그 음악을 같이 듣거나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프로젝트 배경부터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한류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관광 산업의 급증이었고, 그것을 통계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도별로 분석을 했고, 이러한 자료들은 통계청이나 인제 상세한 인제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관광객 수가 특히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이제 관광공사에서 예측하는 향후 한류의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맛집, 숙박 예약 등이 좀 더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또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 자동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키워드들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현대 문화 공간에 어떻게 좀 더 적용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관광객의 연령층, 또 자주 찾는 명소, 이것은 왜 찾았을까요? 음, 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타겟층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1, 2, 3위를 찾아본 것이죠. 이것도 뉴스 기사나 뭔가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들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했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냥 관광지 방문을 하고 그 장소를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음식을 찾아서 뭔가 식도락을 즐기는지. 하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의 소비 성향은 쇼핑이었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쇼핑하게 할 것인가가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영어권 나라인 경우는 중국권, 또 일본권.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뽑아봤네요. 그래서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 중에서 대중문화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주 타겟층은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20, 30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서브 타겟은 항상 이제 메인 타겟만 설정하기보다는 서브 타겟도 같이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야 그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이 되겠죠. 서브 타겟은 한류 대중문화에 관심 있고 한국에 아직 방문하진 않았지만 이 20, 30대의 외국인 간접 체험자들, 이들의 관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의 가장 높은 품목으로 뷰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색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카테고리는 한국 음식, 그리고 한류에서 급증하고 있는 관심은 K-팝, K-드라마, 콘텐츠 등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1위 명동에 그 사이트를 정했고요. 그리고 사이트 분석이 있었고, 컨셉은 한류가 컨셉이고, 그 중에서 K-뷰티, K-푸드, K-드라마, K-팝까지 이렇게 층별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네요. 컨셉은 태극기 휘날리며 해서 건공감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늘, 땅, 물, 불이어서 그것을 1, 2, 3, 4층에 적용을 했습니다. 층별 구성은 1층부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1, 2, 3, 4층 구성을 팀별로 논의를 했어요. K-뷰티가 있고요. 그리고 K-푸드. K-푸드는 사실 식사를 제공할지 간단한 간식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지가 또 정해야 될 내용이겠죠. 여기서는 정통 그 한식류라기보다는 퓨전 한식을 제공하는 식은 공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K-드라마는 이제 드라마 세트장처럼 연출한 공간이 각 룸별로 테마가 정해져 있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음식으로는 디저트를 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K-팝에 대한 내용,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 컨셉, 각각 담고 있는 것을 하늘, 땅, 물, 불을 형태적으로 어떻게 적용했을지, 의미로만 적용했을 것인지, 형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각각 코스메틱 샵 분석, 각각 뭐 K푸드를 뭐 판매하는 공간, 인제 공간의 사례 분석이 쪼끔 있는데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개인별로 1, 2, 3, 4 층의 테마를 언어적으로 함축한 게 개인 발표 페이지에 지금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식당은 가을이 쪼금 더 공간에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퓨전 캐주얼 한식인데 음 별을 주 컨셉으로 담아서 벼의 형태 또는 벼가 심어진 이제 논 또는 이삭에 있는 형태를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칸막이로 적용되었다고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인제 식은 공간의 경우에는 외부에 파사드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 카운터 계산하는 캐셔와 웨이팅 에리어가 있고, 그리고 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주 공간은 그 홀과 룸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사하는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룸이 더 많을지 홀이 더 많을지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음 이 인제 뭐 식은 공간 자체에 뭔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도 필요한데, 인제 위치가 일부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 웨이팅 에리어, 캐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공간이 뭐 그 순서대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중앙 부분의 한 코너로 적은 면적으로 차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방과 창고, 그리고 스텝 오피스인 매니저와 임플로이를 위한 공간이 나눠져 있네요. 크게는 이렇게 고객 공간, 직원 공간, 공용 공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서비스 공간, 아니면 메인 공간, 서브 공간, 이렇게 타이틀은 본인이 분류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각자 제가 제시한 방법 말고 또 다르게 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선도 고객 이용 동선, 직원 서비스 동선, 그리고 상품이나 뭐 식자재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도 정해 놓는 것이 뭐 한두 번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식품의 반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동선상 효율적인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세한 거는 조닝, 동선 뭐 이렇게 공간 구분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진행하는 주가 따로 있죠. 그 부분에서 따로 보도록 하기로 하죠. 대략 컨셉이 있는데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면 좋겠습니다. 한식당이었고요. K-드라마는 이렇게 인제 뭐 드라마의 세트장을 한 룸별로 룸의 테마로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끔 좀 오래된 드라마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팝 불타오르네에서 이 인제 그 불을 연상하는 이제 건공감리에서 리가 불을 의미하는, 그래서 열정, 열기, 에너지인데 불이라는 뭔가 모티브를 통해서 작은 불씨, 차오르는, 뻗어가는, 타오르는 불씨. 그래서 작은 불씨는 동그라미 하나하나 형태로 표현이 되었고, 차오르는 것은 이렇게 강한 조명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뻗어나가는 것은 뻗어나가는 그 연속성을 위해서 선과 면이 이어져서 나아가는, 그리고 타오르는 건 활활 타는 곡선적인 형태로 공간을 연출하겠다는 형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의미로는 뭐 그 과거 작은 불씨의 경우는 과거 기억 속의 공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고, 뭐 차오르는 불빛은 이제 이게 K 드라마니까 그 공간 테마 공간 안에서 스타와 함께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사진 체험 공간이 있고요. 요 뻗어나는 끄는 공간은 이제 음식이나 실제 그 마시는 종류의 그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이곳에서는 음악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타오르는 공간은, 타오르는 불꽃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스타를 만나고 어떤 공연을 즐기는 라이브 콘서트 무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불이 모티브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세요. 여기도 공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사드부터 뭐 캐셔, 웨이팅 에어리어,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바 카운터가 있네요. 아까 앞 사례에서는 바 카운터가 없었죠. 그리고 뭔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메니티 공간도, 판매 공간은 아니지만 식은 공간도 어메니티 공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대가 있고 뭐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배정되어 있네요. 큰 조닝에서는 고객, 직원, 공용 공간 이렇게 나눠 있고요. 동선 표시가 되어 있고, 사례로 찾은 공간의 이미지들입니다. 뭐 사선과 면이 만나는 그런 형태와 곡선이 이제 유연하게 공간 내부에 겹쳐서 중첩되어 나타나 있는 형태들이 사례로 뽑아졌네요. 그리고 색깔로는 어두운 기본 이제 색의 그 네온색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사례까지 봤고요. 3부 파트에서도 사례를 좀 더 두 사례 정도 중점적으로 학생 사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식은 공간 사례를 보여주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2부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